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 난다유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더 크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가까이서 하시면 아. 이 정도. 저희 그러면은 5시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상진 출판사의 이선아 편집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살짝쿵 시리즈의 7번째 이야기 살짝쿵 낭독 저자와의 북토크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살짝쿵 시리즈는요,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살짝쿵,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의 삶을 풍요롭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글인데요. 저희 살짝쿵 낭독 유영숙 나은다요 선생님께서는 낭독이 나의 세계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다로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저희 북토크에서는요, 낭독이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직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난다유입니다. 네, 낭독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네. 살짝 그 낭독은 작가님께서 낭독 봉사 활동으로 이제 낭독을 처음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북 내레이터라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얘기를 할 때지만 현장 영상 해설사로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낭독 모임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북 내레이터 녹음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어떤 책 녹음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협지 하고 있어요. 네, 또 무협지 하면은 남성들의 세계에 막 완전히 무협의 세계 속에 건무가 오락가락하고 막 그런 것인데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게 그 장르라는 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걸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밀리 해설자하고 오디오 펍에 15종의 난다유라고 치시면 오디오북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종류가 무협지고요. 13종류가 이제 소설, 인문학, 그리고 에세이 이런 종류의 책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다양한 책 녹음하셨는데 지금 무협지는 또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네. 에세이가 뭐 인문서적 이런 거랑 다르게 좀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질문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네, 무협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등장인물을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협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 건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그 정도를 지킨다는 게 지금도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내가 초반에 가졌던 그 마음을 꾸준히 나이 먹어서까지 가진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무협지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정의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로운 남자들의 이 세계를 제 입말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점점 갈수록 거기에 빠져들게 되니까 막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막 칼싸움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막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뭐 그리고 죽으면 으악 하면서 이제 죽는 그런 거 하다 보면 나쁜 놈이 죽으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푹 빠져서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등록된 책이 15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으셨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 있으실 것 같은데 낭독하셨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워낙 많아요. 낭독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좋은 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독서 모임 회원들도 오셨지만 예, 맛있는 독서 모임에서도 한 달에 2권을 격주로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녹음 봉사를 하는 것도 또 좋은 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낭독 관련 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책과 같이 낭독의 결이 맞는 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마르크 로제의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목 그대로 아시다시피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가 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레고아르라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책방 할아버지. 어떨까요? 완전 상극이죠. 근데 그 상극인데 이 소년을 이 피케 할아버지가 책의 세계로 이끄는 과정이 그 안에 낭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레국화 안에 그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 안에 이 그레고아르가 낭독극을 하면서 거기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의 공기만이 맴도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맴돌고 행복이 같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낭독의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지만 그 소설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마음 따뜻하게 울림이 있어서 되게 정말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낭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책방 할아버지는 나를 교육시키고 책 읽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보렴, 여기 이건 그냥 마침표가 아니야. 여기서는 긴장감이 느껴지게 읽어야 해. 숨을 한껏 들이마셔. 호흡을 좀 줄여. 대단히 중요한 거야. 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텍스트를 위해서 말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단숨에 써내려진 건 없어. 글쓰기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작업일 뿐이지. 새 양초가 완전히 타들어갈 때까지 말이야. 전달되는 시간은 불꽃에 맡겨두고. 직접 글도 쓰시나요? 끝까지 들어봐.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는 기술은 문장들이 그 자리에 갑자기 처음 나타난 것처럼 들리게 하는 데 있단다. 물론 네가 책을 들고 있으니 문장들은 이미 네 눈앞에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마치 작가가 사야한 벽지 위에 첫 문장을 쓰는 것처럼 말이야.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럼 제가 사람들을 속여 넘겨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그 문장들을 처음 보는 척하면서 완벽하고 훌륭하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나는 배운다. 그리고 내 방식으로 표현한다. 학교에 다닐 때 나의 받아쓰기 성적은 정말 형편없었다. 철자와 문법 빵점, 동사 변화 빵점, 시 낭독 빵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는 빛나고 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려면 어떤 식으로 문장을 읽어내려가야 하는지 나는 본능적으로 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네.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그 순간 되게 몰입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저희 책에서도 낭독해볼 부분을 뽑아오셨을까요? 우리 나에게 살짝쿵 낭독에서요? 살짝쿵 낭독에서는 지금 읽어드려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그러면 조금 더 이따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그 책에서 그 낭독 봉사하셨을 때 됐던 첫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자유론을 언제 읽었냐면 대학교 독서 수업 시간에 읽었었는데요. 그때 딱 처음 읽기에도 너무 재미없고 어렵고 내가 이게 수업이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이런 책이 아니었나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거를 낭독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전 철학을 좀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떤 팁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작가님이 혹시 또 낭독을 하실 때 뭐 어떤 루틴이나 아니면 준비 과정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10주간의 낭독 봉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처음으로 저한테 배정된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책 읽었다가 닫았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녹음 봉사를 하게 되면은 낭독 봉사자가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본인이 성향이나 좀 잘 읽을 수 있는 그 책으로 선정을 해요.
또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나 이 책을 좀 읽고 싶다, 듣고 싶다 그런 책을 이제 녹음을 하는데 그 책은 시각장애인이 자유론을 꼭 듣고 싶다고 부탁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봉사를 끝냈는데 낭독 교육을 이제 막 끝낸 사람인데 근데 저한테 왔는데 그렇다고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집에서 한번 대충 읽고 녹음을 하러 들어갔는데 와, 한 4시간 예약을 잡았는데 2페이지를 읽고 나온 거예요. 도저히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오래된 고전 철학책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장이 긴 만연체 형태인데 문장이 어느 정도 기냐면 대부분 이제 한 3줄 정도가 한 문장이잖아요. 길어봤자. 근데 이거는 거의 한 페이지 분량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어디서 내가 중요한 부분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니까 더 모르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루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책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이 책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은 낭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왜 이 작가는 자유론을 썼을까?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아버지 영향으로 거의 홈스쿨링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전인 교육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야에 영특한 영재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을 계속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본인 동인도 회사 그쪽에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그 시대의 사조가 공리주의 사조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맞는 제대로 된 어떤 그 풍조에 맞는 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이제 쓴 게 이제 자유론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 어떤 이제 한참 어떤 산업혁명 그 시대에 막 발빠르게 발달했던 그 시대에 왜 이 책이 필요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책이 조금씩 그 문장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죠. 작가님 왜 이 책을 이런 문장을 쓰셨을까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했는데 그렇게 녹음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면서 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려서 첫 책을 완독을 했는데 너무 고맙죠. 그걸 기다려준 그 시각장애인분 기다려주셨어요. 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걸려서 진득하게 그래도 항상 기다려주셨던 그분 덕분에 첫 책을 완독을 할 수 있었고 첫 녹음 도서를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책으로 남게 되었네요. 네, 저는 낭독이라고 하면은 그 텍스트만 조금 파고들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끊어야지 이렇게 빗금치고 우리 영어 독해할 때 이렇게 빗금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문장을 썼는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책이 탄생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 책을 편집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낭독을 준비하는데 많은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사실 철학서도 읽으시지만 소설도 읽으시고 소설을 읽으시면 특히 낭독 극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5시. 새벽 5시 새벽 5시에 모이셔가지고 새벽 낭독 모임을 하시는데 거기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읽으셨고 거기서 각자 배역을 정해가지고 이제 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읽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서는 또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낭독극으로 어떤 걸 재밌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책을 지금 새벽 낭독으로 한 책이 한 60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장르별로 한다면 아마 소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낭독을 하기가 좀 좋은 책이 소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이나 문학서적 이런 종류로 하는데, 낭독극을 처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2023년이었나?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박경리 작가님의
김약국의 딸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는 걸 윤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윤독을 이제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책이 아시잖아요. 굉장히 가슴이 지릿지릿한 역사의 한 수리바퀴 안에서 여성들이, 물론 이제 남성들도 있었지만 다섯 자매의 그 어떤 휘몰아치는 그 힘든 과정들을 정말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책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낭독할 수 있을까, 이 슬픈 책을. 근데 초반에 엄청 웃은 거예요. 새벽에 새벽 5시에 그래서 왜 웃었냐면 거기가 주로 그 대사가 나오는 지문 이런 것들이 다 사투리였어요. 그것도 통영의 질펀한 사투리, 완전히 원어에 가까운 사투리였어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경기, 서울 쪽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표준말을 쓰지 사투리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새벽에 그 대사 그거를 낭독하느라고 다들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경상도 그쪽에 울산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낭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울산에 사는 그 우리 새벽 낭독의 회원님이 그분이 이제 저희 코칭을 해주셨어요. 사투리 코칭. 어디에 음가를 둬야 되는지, 어디에 이거 끝을 어떻게 길게 눌러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낭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냥 하하호 웃었던 그 시간이 어느새 청해지면서 정말 그 등장인물 속에 깊이 빠지는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그 나중에 마무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 책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겠다. 우리 이거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걸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낭독극이에요. 예. 그래서 낭독극을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너무 슬픈 절절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이 우리 이제 둘째 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둘째 딸이 여기 제가 책을 가져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낭독을 좀 해드릴까요? 예.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낭독하며 이대로 이 책을 보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새벽 낭독 첫 번째 낭독극 귀향이 탄생했다. 김약국의 딸들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의견 일치를 본 게 2장 첫 번째 이야기 귀향이었다. 귀향은 둘째 용빈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오는 통영 항구에서 시작된다. 아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 가족이 모두 모인 잠시의 아늑함이 좋았던 부분이었다. 용빈은 마중 나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고향 아니에요, 어머니. 서울에도 부산에도 다 있지만 사람의 얼굴이 다 같지 않고 또 좋아하는 얼굴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나는 통영의 가스등이 좋아요. 자신을 마중 나온 엄마 한실대 그리고 여동생 용옥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용빈은 가스등을 바라보며 참 다정스럽고 슬프지만 좋다고 한다. 귀향 부분을 프린트해서 대본을 만들고 내레이션과 등장인물의 배역을 정했다. 사투리가 심한 배역은 마드송님이 하기로 하고 나레이션과 한실대, 오카할매, 용옥 등 등장인물을 차례로 정했다. 소설 낭독극은 평소보다 표현이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새벽이지만 온라인이라는 장점을 무기로 우리는 마음껏 소리를 내질렀다. 그렇게 작가가 모질게 던져주었던 희망의 꽃씨가 시대를 뛰어넘어 5명의 여자들 속에 풍덩 빠져들었다. 네, 선생님 사투리로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낭독 책 제목이 네. 김약국의 딸들. 김약국의 딸들. 네, 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부산 출판사이고요. 그래서 그 소설을 내면은 선생님들이 사투리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네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자기네 이야기를 담으려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해야 돼서 사투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살려도 되는가? 이거를 쓰면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가로를 쓰자니 너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통영에 계신 부분이랑 같이 연습하시면서 사투리도 배우시고 네,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좀 사투리 쓰는데 좀 적극적으로 써봐도 되겠다 뭐 그럼요.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낭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장 영상 해설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은 그 직업을 갖게 된 이야기가 또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거기 그 직업을 갖게 되는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거기 면접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사실 이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소개도 먼저 해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현장 영상 해설사라는 분야는 예를 들면 왜 시각장애인이 수어통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랑 똑같이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영상 해설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깜깜하게 어떨 때는 이제 윤곽 정도는 보이는 저시력 장애인도 계시지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현장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표현,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풍경, 이런 것들을 라이브로 설명해주는 사람을 현장 영상 해설사라고 합니다. 영상이라는 건 영상이 나왔을 때 설명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 영상 해설사라는 분야를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낭독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좀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을 뭐 책에서도 나왔는데 면접이 정말 너무 재밌게 표현됐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장 영상 해설사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지난주에 1박 2일로 영주 산림치유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협회의 회장님께서 저희 협회 쪽으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하면은 고속도로 이제 영주를 가니까 이제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서울에서요.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풍경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차를 탈 때는 그냥 무의식 중에 주변 풍경을 보지 그걸 뚜렷이 막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차를 타면서 한 번도 주변이 어떤 풍경인지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장님이 우리 보고 그걸 해달라는 거야. 4시간이잖아. 버스를 타고 시작부터 도착할 때까지 4시간 동안을 계속 그거를 풍경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하느냐. 가능한 분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요즘 AI도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노선이 어떻게 되고 그 주변 그런 풍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딱 이제 앉았는데 저는 이제 송신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쪽으로 송신을 하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수신기라고 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들어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걸로 저는 준비를 해서 갔는데 중부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열심히 경부고속도로 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경부인지 중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기사님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했더니 뭐 중부로 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깥에 있는 풍경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있는 풍경을 설명을 할 때 지금 4차선 도로에서 저희 1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해서 다시 2차선 도로로 왔고요. 다시 깜빡이를 켜고 3차선 도로로 갑니다. 앞에 하얀색 승용차가 달리고 있네요. 뒤에 우리 아기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터널을 지나갑니다. 이거 무슨 터널입니다. 근데 터널이 사실은 산의 중앙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감각이 사실은 본인들이
터널을 지나가는 감각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백산이라면 소백산 중앙으로 지금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내려다 보면은 엄청 높은 어떤 교각의 위에 다리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산의 심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의 풍경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하늘이 잿빛 하늘인데 그 사이에 빼꼼 태양이 얼굴을 내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데 그 사이로 밑에 빨간색 초록색의 지붕이 보이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집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강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박 2일을 하고 나중에 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료가 잘 안 들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시각장애인들은 옆에 활동 보조사라고 해서 이제 그 길을 좀 안내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못 듣잖아요. 수신기를 못 하니까. 그랬더니 그 협회장님께서 이분들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안도현 시인의 그 여행의 끝에서라는 시를 한번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멘트를 좀 했는데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네. 의림지에서는 1000년이 넘는 저수지 테크를 걸으며 호수의 바람과 용추 폭포의 물소리를 느끼셨고 영주 산림치원에서는 소백산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향기와 나무의 질감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소수서원에서는 수백 년 된 기둥을 손으로 만지며 조선 선비들의 숨결이 담긴 돌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현장 영상해설사 유영숙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그렇게 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시는 분마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생전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다 하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문학적으로. 낭독이 도움이 됐어. 네,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배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물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게 현장 영상 해설을 하면서 저희가 또 뮤지컬도 하거든요. 뮤지컬 할 때 그 배우의 표정이나 옷차림,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할 때 낭독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독서의 이점이라고도 하죠. 내가 말을 할 때 잘할 수 있다. 내가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책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낭독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직업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북 내레이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가끔이지만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볼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 목소리가 이랬나? 그런데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낭독 현장에서 목소리를 녹음하실 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또 낭독을 잘 녹음하기 위해서 어떤 팁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라고 우리 서혜정 성우님의 어록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사실은 얼굴은 매일 하루에 2번씩 닦고 단장하잖아요. 내 자신의 목소리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소리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가 한번 제대로 들어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녹음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녹음 봉사자들이나 아니면 낭독 강의를 할 때 과제를 하나씩 주는데요. 그 과제가 녹음하기. 그러니까 첫 주는 저희 거의 4회차 강의를 하면 4주 정도 하는 거잖아요. 1주차에 한번 들어보고 왔을 때 얘기를 해달라. 2주차에 들어보고. 그래서 문장을 이제 한 문장 정도를 저희가 이제 알려줘요. 이 문장을 녹음해봐라. 처음에 1주차 지나서 2주차, 이제 1주 동안 녹음하고 나서 2주차에 만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거 제 목소리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좀 팁을 주면서 좀 좋은 목소리 낼 수 있는 음역대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잘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2주차 강의할 때 또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제 목소리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3주, 4주가 지나서 마지막 주에 물어봅니다. 한 달 동안 녹음해서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했더니 내가 녹음하는 문장이 이렇게 벅찬 감동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낭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에 그냥 오독하지 않으려고 또박또박 읽었던 그거는 그냥 읽기예요. 예. 한데 낭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작가가 왜 이 문장을 썼을까? 나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을까? 나는 이 작가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목소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목소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목소리가 싫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소리 내어서 읽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4주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아, 내가 좀 빨리 하는구나, 말을 빨리 하는 편이구나, 내가 이럴 때는 어떤 쪼가 있네, 또 너무 빨리 하려고 내가 급한 마음에 그 다음 문장을 너무 이렇게 앞서가네. 그거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낭독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해서 들어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저희 사실 낭독이라고 하면은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곳곳에서 낭독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낭독일 수 있겠고, 요즘 결혼식장 많이 가면은 줄에 이제 안 서시고 다들 양가 부모님께서 편지 읽으시던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 낭독의 한 부분이고, 또 말이 낭독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발표랑도 연관이 되는 거고, 요즘 PT 많이 하시니까 그럴 때도 한번 녹음 먼저 해보시고 하시면은 자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맞아요. 뭔지 아실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낭독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책까지 쓰시고 열심히 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선생님 생각하는 낭독의 매력은 무엇인지 딱.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낭독은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그걸 표현하는 건데요. 또 좋은 낭독은 소리 내어서 읽는 거고, 어떤 책을 읽기의 한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책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낭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읽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푹 안겨서 내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푹 빠지는 순간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낭독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혹시 현장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원래부터 목소리가 좋으셨는지 아니면 낭독하시면서 관리를 더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목소리 원래부터 좋지 않고요. 제가 서울 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빠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서울 깍쟁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톤이 좀 높았고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좀 다가와도 됐거든요. 완전히 진짜 정말 깍쟁이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좀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힘들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재미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낭독을 배우면서 내가 톤이 굉장히 높은 하이톤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에 이제 톤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강의를 아까도 현장 해설사 4시간 이상을 계속
녹음 근데 그때 7시간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서도 또 도착해서도 계속 했으니까. 그러려면 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편안한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게 너무 하이톤으로 되면 듣다가 내려버려요. 그래서 가장 자기에게 잘 맞는 톤을 찾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톤을 찾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이럴 때 좀 오래 길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전달력이 좋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조금 느려지면서 낮게 천천히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소리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서 좋아진 거지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녹음하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 보도자료라는 걸 쓰는데요. 온라인 서점에 이제 책 소개 글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편집자들이 씁니다. 제가 이 책 이제 보도자료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1분 영상만 보는 시대, 쇼츠, 릴스만 보는 시대에 가장 느린 책 읽기에 푹 빠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북토크 들으시면서 낭독의 매력이 무엇인지, 낭독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감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작년에 사실은 여기 산진이 출판사 북토크 할 때 왔었어요. 근데 부스가 그때 좀 작았는데 2배로 넓어진 곳에서 하니까 쾌적하기도 하고 작년에 그때 편집장님께서 내년에는 선생님 하셔야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원하면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다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북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편집도 이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산진이 출판사 흥하라.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북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